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맥북 언박싱과 함께 맥OS에 입문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윈도우만 사용했던 유저였습니다. 맥북은 그저 스타벅스에 입장한 맥 전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기 위해 구매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맥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생각해보질 않았습니다. 하지만 M1 맥북 에어가 출시되면서 가격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 구입하게 되었고 6개월 정도 사용해보니 대체로 만족스러웠지만 좀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 프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언박싱을 하며 느꼈던 점은 애플은 어떤 제품을 구입하더라도 사용자가 기분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패키지를 포함한 모든 디테일까지 신경 써서 디자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스를 뜯으면서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다행히 외관에도 문제가 없고 초기 불량 테스트에도 특별한 점이 없는 양품이 도착했네요.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맥을 사용했던 유저는 아니기 때문에 스펙과 성능 비교보다는 맥 초보의 입장에서 눈에 보이는 부분과 사용하면서 체감할 수 있는 사용자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디자인입니다. 이 감성 넘치는 사과 마크와 매끈한 디자인은 누구나 한 번쯤은 갖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M1 맥북 에어의 날렵하고 끝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디자인이 더 예쁜 것 같네요. 어쨌든 제 마음에 쏙 드는 디자인은 아닙니다. M1 맥북 프로에서는 신형 폼팩터가 적용되었고 일정한 두께의 플랫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프로라는 이름에 걸맞게 깔끔하고 묵직한 전문가용 랩탑 느낌이 나지만 투박하고 뚱뚱하다는 느낌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하판의 음각으로 표현한 맥북 프로 로고는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라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상판을 열면 내부 디자인은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우선 디스플레이 가장자리에 베젤이 많이 얇아졌고 상단에는 베젤이 있어야 할 자리에 디스플레이가 확장되면서 카메라 부분이 노치 디자인으로 구현되었습니다. 맥북 프로 출시와 관련된 영상들을 볼 때는 노치가 정말 거슬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니 항상 떠있는 상단바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아이폰 시리즈처럼 눈에 많이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포인터가 이동하면서 가려질 때 체감이 되는 정도며 상단바에 알림 아이콘이 많으면 가려져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또한 키보드는 키캡과 같은 검은색으로 배경 부분이 아노다이징 처리가 되어서 키보드와 알루미늄 본체 부분과 구분감을 주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과 너무 잘 어울리고 디자인적으로 고급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플답게 전체적인 마감과 디테일에서는 흠잡을 곳이 없는 느낌입니다. 처음 맥북 프로를 들어보았을 때는 묵직하고 꽤 무겁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4인치 맥북의 크기는 보시는 것과 같고 무게는 1.6kg입니다. M1 맥북 에어와 비교했을 때 300g 정도의 차이가 나며 실제로 들었을 때 체감하는 무게 차이는 꽤나 큰 편입니다. 휴대성의 측면에서 봤을 때 14인치는 괜찮은 것 같지만 만약 자주 들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라면 16인치는 좀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북 에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크게 와닿았던 단점이 바로 C타입 포트가 2개밖에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용도에 따라 다르지만 어떠한 작업용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생긴 허브가 거의 필수였고 굉장히 귀찮았습니다. 하지만 프로 모델에서는 편리한 맥세이프 충전 단자가 추가되었고 C타입 썬더볼트 포트 3개와 3.5파이 사운드 단자 그리고 SD카드 슬롯이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카메라와 여러가지 주변 기기를 사용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허브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포트 구성이네요. 맥북 프로에는 항상 최상급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스펙은 알 필요 없이 맥북을 딱 열었을 때 정말 쨍하고 선명한 디스플레이와 부드러운 움직임은 그야말로 감동이었습니다. 밝고 쨍한 화면에 미니 LED가 탑재되어 검은색 표현력이 굉장히 좋아졌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를 지원하여 실제로 사용해보면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다만 맥북을 너무 아끼는 나머지 보호필름을 붙이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디스플레이에는 절대로 필름을 붙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터리는 잠시 사용했던 M1 맥북 에어가 너무나도 만족스러웠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좀 했습니다. 맥북 에어 대비 8.3W시만큼의 용량이 늘어났지만 프로세서 성능 향상에 따라서 전력 소모가 커진 탓인지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M1 시리즈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윈도우 노트북 배터리의 3배 정도로 체감 효율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에어 모델은 한 번씩 카페에서 사용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충전기를 집에 놔두고 가도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M1 배터리 진짜 대박입니다. 다음은 스피커인데요. 맥북 에어도 정말 준수한 스피커가 들어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로는 진짜 미쳤습니다. 일반적인 랩탑 수준을 뛰어넘는 선명한 음질과 묵직하면서도 풍부한 베이스를 표현할 수 있도록 6개의 스피커와 포스 캔슬링 우퍼가 탑재되어 있으며 실제로 사용해보니 이게 노트북 스피커인가 싶을 정도로 탄탄한 음향 성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북 프로 유저들이 스피커를 정말 극찬하는 것을 구입하기 전에도 많이 봤었는데요. 바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 이 트랙패드가 M1 맥북 에어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습니다. 맥북을 구입하기 전에는 마우스 없이 써도 괜찮더라, 오히려 트랙패드 쓰는 것이 더 편하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솔직히 과장이 좀 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써보기 전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는데요. 트랙패드의 부드러운 터치감과 빠른 반응성은 마치 스마트 기기를 터치했을 때 움직임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스처 기능으로 인해 마우스가 없어도 실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영상 편집까지도 충분히 가능해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치 방식으로 진동을 통해 실제로 누르는 듯한 클릭감을 구현하였는데요. 맥북을 처음 샀을 때는 너무 신기해서 괜히 클릭을 자주 해보기도 했습니다. 키보드는 가위식 키보드가 탑재되었는데요. 타건감은 글쎄요, 단지 부드럽고 가볍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노트북 키보드와 비슷하지만 조금 더 쫄깃한 느낌이 드는 키보드였습니다. 무접점 방식의 기계식 키보드를 주로 사용하는 저에게는 너무 가볍고 스트로크 자체도 짧아서 키를 누르는 맛은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키캡이라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지문이나 기름 성분이 묻어서 번들거리는 게 좀 눈에 잘 띄는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사용하면서 느꼈던 사용자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성입니다. 영상 편집이 주 목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파이널 컷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진짜 말도 안 되게 쾌적했습니다. 저는 맥북 에어로 맥OS에 입문하면서 파이널 컷을 처음 사용해 보았는데요. 앱 자체의 편의성과 맥OS 특유의 안정성, 그리고 M1 칩의 성능이 더해져서 쾌적함에 그냥 녹아내려 버렸습니다. 자연스럽게 맥북을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고 게임이나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윈도우 데스크탑은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업성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현재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어서 소위 애플 기기 간의 연동성을 체험해 볼 수 있었는데요. 단순한 메모 앱부터 시작해서 작성 중인 문서가 별도의 저장 행위 없이 바로 이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전화나 메시지가 오면 맥북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소하고 간단해 보이는 기능들이지만 맥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경 쓰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지원되는 반면 윈도우에서는 이러한 작업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세팅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파리에서 지원하는 핸드오프 기능과 에어드랍 기능이 맥북에 대한 만족도를 극대화시켜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으로 촬영한 영상은 에어드랍을 통해 빠르게 파이널 컷에 옮길 수 있고 사파리에서 검색한 자료는 핸드오프 기능으로 맥북에서 바로 불러와 편집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시스템이라면 별도의 링크를 카카오톡에 저장하고 데스크탑에서 다시 링크를 열고 저장되어 있던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작업을 시작하고 먹통이 돼서 다시 처음부터 전체적인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윈도우 환경과 맥 환경을 비교하자면 마치 일반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하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 택시가 있다고 칩시다. 탑승 후에 운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속도나 경로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가 없고 오로지 경유지와 목적지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탑승자가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에어컨도 켜지고 커피도 나오고 그런 택시가 있습니다. 맥OS의 사용 경험은 이 자율주행 택시와 유사했습니다. 반면에 일반 자동차는 목적지가 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경로와 속도로 운전할 수 있고 단순히 재미만을 위해 드라이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마음에 안 들면 원하는 부품을 사서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윈도우 환경이었습니다. 적절하지 못한 비유였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맥을 접하고 느낀 차이였습니다. 그 외에 UI나 단축키, 파일 시스템 등 세세한 부분에서 차이점은 있지만 하루 이틀 정도 이것저것 조작하다 보면 금방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차이였습니다. 다만 IT 기기와 컴퓨터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은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게임도 하고 싶고 영상 편집도 하고 싶다면 윈도우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 좀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업만 하고 싶다면 맥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입문자 또는 초보자 기준으로 M1 맥북 에어 기본형을 먼저 구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디자인, 성능, 발열, 휴대성, 배터리 타임 등 제품의 전체적인 완성도에 비해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맥OS의 특정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중고로 판매할 확률이 매우 높으니 구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윈도우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고 일반 회사 업무, 관공서 업무, 일상생활 등에서 윈도우의 범용성이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맥 구입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